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인지의 힘, 이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책을 지으신 구봉건님은 기자로 오랫동안 활약을 하셨고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신 바가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바라보는 제3의 눈처럼 객관적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 사고 과정 혹은 자신의 능력 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 그 부분을 채울 수가 있겠죠. 이것이 메타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적성에 맞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메타인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고 일도 평생 해야 하는 것이니 메타인지가 꽤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메타인지는 정보가 넘쳐 흐르는 시대로 갈수록 더더욱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 홍수의 시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이 학습 능력이 필수적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알고 싶은 내용을 AI에게 정확하게 물어볼 수가 있으며 또 나아가 쏟아지는 정보들 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공부해 나갈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중심 없이 공부하면 그냥 파편화된 지식밖에 안 남게 됩니다. 응집력이 없는 지식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내가 아는 것들을 중심으로 틀을 잡고 그 틀을 중심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정보들을 재조직화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각자는 이야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프레임이라는 용어로 표현해도 좋고요. 오늘 살펴보는 이 메타인지는 내가 걸어온 길에서 그동안 쌓아온 것들의 윤곽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야 전략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좋은 점은 현 상황에서 나의 한계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요. 물론 용기 있는 시도들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용기 있게 시도를 해보고 실패를 해보고 그리고 나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리고 그 한계를 수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들을 학습해 나가고 연습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이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메타인지 능력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개인적으로 쌓아온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누적된 이야기들의 순수한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는 유전자가 존재를 하고 또 이 유전자가 구현하는 동물적인 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하는데 인간은 먼저 동물적인 판단 반응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성적인 숙고하는 정신을 가동시키게 됩니다. 호랑이를 보면 먼저 도망가야 되겠죠. 이게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질 때 가동되는 인간의 시스템입니다. 숙고하는 정신은 나중에 옵니다. 확률적인 판단이라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동물적으로 휩쓸리는 정신을 다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사고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뇌 속에서 작동하는 수많은 프레임들 중에서 직관, 본능, 휴리스틱을 사용하는 프레임이 있고 그리고 이 프레임에 휩쓸릴 때와 그렇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메타인지이다. 이런 연결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신념이나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배되는 경험을 하거나 그런 정보가 주어질 경우 그 인간은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존의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축구 선수의 스트라이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선수라면 모름지기 내가 최고의 선수라는 믿음,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찬스가 왔을 때 확신을 갖고 슈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슈팅이 빗나가고 찬스를 놓치게 되면 선수들은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마치 싸움에서 진 투견처럼 되는 것이죠. 내가 최고의 선수라는 자각과 최근 경험한 몇 번의 실패가 뇌 안에서 충돌을 합니다. 이때는 실패에 대한 복귀를 하되 그 경험이 지배적이 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선수다라는 자각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존의 이야기들을 프레임들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회생 불가능한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그 주식에서 뛰어내려야 할 요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손실을 확정짓지 못하고
못하고 계속 정당화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치명적인 일이 아니야. 오히려 좋아. 혹은 어차피 버릴 돈이었어. 의미 없는 돈이었어 하면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고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때 치명적인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라는 전제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에 굴복하지 않고 차가운 이성을 동원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여기에 메타인지 능력이 동원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메타인지는 항상성과 연결이 됩니다. 책의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여태까지 함께 해온 공부이기 때문에 좀 상관성이 있어서 길게 곁길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거짓이더라도 평안하려고 가짜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정당화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성 유지는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거짓을 동원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왕이 기우제를 지내면서 비가 내리게 하겠다. 그런 것도 일단은 백성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부분의 경우는 진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처음에는 쓴법입니다. 도전하는 사람, 경계에 서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정보와 어긋나는 정보들을 습득하게 되고 여기서 거짓으로 수습하고 뒤로 물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런 불확실성, 인지 부조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프레임과 이야기들을 변형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포섭합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사업, 새로운 예술 작품들이 창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불편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어떤 안정된 환경 속에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기능적인 일 혹은 장인들이 필요한 일에 종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는 예상 가능한 일들만 벌어지고 또 항상성 조절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때때로 변화의 최전선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가들이나 예술가들, 나아가 과학자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소화시키기 전에 불확실성, 새로운 것들이 뿜어내는 불협화음을 오히려 추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정보로의 지향성, 이것은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가 아니라 이종성, 히테로스타시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최첨단에 서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세계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존의 정보에 매달리는 사람들,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겠죠. 차라리 사업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반면에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개 변화하는 정보를 잘 받아들여 사업을 또 잘하고 또 시기가 잘 맞지 않아 실패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에서도 다시 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백종원, 이연복 셰프의 공통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들은 음식을 팔면은 꼭 고객의 반응을 확인을 합니다. 고객의 쓴소리를 듣는 것은 어쩌면 달갑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들은 기꺼이 피드백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을 살핍니다. 물론 고객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메타인지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객의 의견 중에 맞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아닌 부분은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는 능력이죠.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갖고 고객의 피드백을 찾아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앞선에 선 사람들은 이 네거티브 피드백보다는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피드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해서 도파민 중독자들입니다. 이 막 균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로는 사고뭉치들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취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안정된 상황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뒤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네거티브 피드백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면은 그 불안정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는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 사고를 치는 사람과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들이 파트너가 되면 쿵짝이 잘 맞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거의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어떤 공동체든지 이 전사들, 용감한 사람들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공동체의 지경을 넓히고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종교인들, 그다음에 뭐 추장들 이런 사람들도 높은 권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이들은 전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또 지혜를 빌려줌으로써 이 공동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죠. 누구나 각자만의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고 그 이야기 위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일을 하면 지겹고 집에만 있으면 나가고 싶고 또는 여행을 떠나고 싶고 반대로 길을 떠난 자는 반대로 또 집을 그리워하고 안식처를 찾고 이 정도의 차이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와 안정의 비율을 자신이 타고난 기질과 적성 위에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이 행복의 토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살펴보고 있는 책 메타인지의 힘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디지털 세상에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 정보를 해석해내기 위해서 확장된 도구들을 사용함으로써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다. 제록스 펠로알토 연구소 소장을 지낸 존 실리 브라운은 정보 홍수 속에서는 정보의 맥락이 아주 중요해진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통섭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윌슨은 우린 넘쳐나는 지식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지혜에 굶주려 있다. 앞으로 세계는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사용할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정보가 많을수록 맥락을 잘 짚는 것이 중요하고 이 작업을 잘 하려면 추상적인 사고가 오히려 중요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물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 물길을 보려면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추상적 사고를 다루는 게 또 대표적으로 철학 그리고 과학 이런 학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추상성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실생활에서는 크게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것은 실용적인 지식들, 실용적인 기술들이니까요. 실무 단계에서는 이 정도로 충분할 테지만 조금이라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반드시 흐름을 읽어야 되고 그때는 시선을 멀리 두는 훈련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들 속에서 메타인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 메타인지 능력은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성찰함으로써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실용적 목적으로 가동되더라도 필연적으로 자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게 된다. 자신의 인지 상태를 반추하는 메타인지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지식과 인지에 대한 관심에서 메타인지가 시작되었지만 그 대상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행위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성찰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는 현대 인지과학이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오래전부터 동서고금의 숱한 사상가들이 다뤄온 자기 성찰 또는 내성이라는 주제다. 이 메타인지 능력은 습관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뭔가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하지? 고객들이 뭘 좋아하지? 내 요리는 왜 안 되지? 물론 좀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하는 사람은 엄청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풀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찍고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메타인지 능력을 발휘하느냐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고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뭐 쾌락을 쫓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메타인지 능력을 가동하지 않으면 이 시류에 영합한 행위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트렌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운이 좋아서 전문가적으로 매달려서 어떤 분야를 뚫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시대와 맞아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운에 달린 것이고 기본적으로 메타인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명상을 하면 뭔가에 집중하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메타인지도 습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지적인 능력으로 습관을 만들고 습관 위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한계를 되돌아봄으로써 공부, 일, 더 나아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책의 구조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타인지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 어떤 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각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을까?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시작한다.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 시인 메리 올리버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는 우리가 해야 할 한없이 마땅한 일이라며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시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기울이라, 경탄하라, 그리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라 라고 말한다. 밖으로 향하던 주의력을 내면으로 돌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메타인지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오늘은 책 메타인지의 힘을 다뤄보았습니다. 오늘은 소개를 하면서 오소가 최근에 많이 다룬 내용과 연결해서 책의 일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읽었습니다. 이 메타인지에 관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소도 이 메타인지의 힘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이 메타인지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다짐을 하면서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